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중3 1학기 천재 박 교과서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의 글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글은요. 자, 현대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적 배경으로는 현대, 그리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재는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리적 성찰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 속에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등장을 해요. 서술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서술자가 주변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묘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 관찰과 묘사를 할 때 뭐 뭔가 막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따뜻한 시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갈등의 문학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설에서는 이 등장인물 사이의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자, 지금 북한산 자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특징 나오고 있죠. 이 동네가 북한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사시사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대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동네인 거예요. 또 보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동네에 등록되어 있다, 거주되어 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거주지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설가나 시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네가 굉장히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의 또 하나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술적인 또 카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조차 예술적이다. 자,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자, 지금까지 얘기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막 동네랑 예술인이 엄청 많아요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예술가 2명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했던 거예요. 자, 이 2명의 예술가, 이 서술자가 소개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술가들을 소개하느냐? 첫 번째 예술가. 자,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이다. 자,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 있다. 자, 지금 첫 번째 예술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 특징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자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자? 어떤 사람일까? 어떤 예술가일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자, 지금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이가 어떤 일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뭐 환한 얼굴, 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예술가라고 했던 이 인물이 사실은 뭘 하는 인물이었어요? 김밥을 만드는 김밥 아줌마라고 쓸게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김밥을 만드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통념적으로 예술가라고 부르는 인물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람을 이제 예술가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김밥 아줌마가 이제 어떤 면에서 예술가인 걸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또 불러일으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될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김밥이 엄청나게 환상적인 거예요. 그 맛이.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작품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이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화를 낸대요. 김밥을 말고 있을 땐 누가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술가적 면모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도 그래서 화내는 일을 당해본 적이 있대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그걸 먹어보니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을 만큼 맛이 환상적이었다.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김밥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이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술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익을 위해서 그냥 빠르게 만든 그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작품처럼 굉장히 집중해서 예술적으로 만든 그 작품 자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서 만든 그런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밥 아줌마를 예술가라고 부르는 거 일단 나왔고요. 두 번째 예술가. 자, 그는 이제 막 50고개를 넘은 남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고 있는 빵떡 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어놓는 은는 얼굴의 그이는 자 이렇게 하면서 그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12달 빠짐없이 하루 2차례씩 여기 마당에 나타난다. 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매일매일 진짜 못 다니겠을 며칠만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항상 그의 트럭을 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그가 뭘 하는 거냐?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파나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와 배추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 있어요. 자, 뭐 하는 분이에요? 채소랑 과일을 파는 분인 거예요.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을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이 빵떡모자 아저씨에게서 그 과일과 채소를 산다는 거죠. 자, 하기야 그에게는 이것들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어요. 게다가 자기가 판매한 그것들이 어땠는지 고객들한테 계속 묻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이 있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부심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있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또 막 조심조심 들어올리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지식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보다 더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또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예술가냐? 이렇게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는 이제 그 예술가임이 틀림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명의 예술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아주 예술가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대호 씨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간결한 인물 묘사에 대해 단숨에 동의할 것이다. 자, 느리고 길대요. 좀 어떤 사람일까? 자, 도대체가 빠릿빠릿한 구석이 없다. 자, 엄청 느릿느릿한 사람인가 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급하지 않대요. 그래봤자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남들 2걸음 걸을 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귀찮게 뛰고 그런데요. 굉장히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는요, 이 간접 제시 말고도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뭐 이를테면은 김대호 씨는 느긋하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제시를 하는 걸 직접 제시라고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이제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걸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키도 186cm로 엄청나게 길고 신체 여러 부분도 남달리 다 길쭉길쭉하대요. 그래서 외양 묘사를 하고 있네요. 또한 이제 말도 굉장히 말꼬리를 길게 빼면서 아주 느리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장되게 한숨 자고 일어나서 들어도 말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네요.
자,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긴데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특히 그 누군가가 김대호 씨를 바꿔달라고 하는 모양이면 제가 긴데요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말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제가 긴데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김대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왜냐면 김대호 씨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다. 그러니까 품성이 좋다.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느리기는 해도 일만큼은 빈틈없이 다 해낸다. 라고 하는 이 김대호 씨의 장점에 대해서 이 서술자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호 씨에 대해서 장가 가고 싶으면 이렇게 고쳐요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을 하자 이 김대호 씨가 결국에는 제가 김대호가 아니라 김대호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제가 김대호 이러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그 사람이 얼마나 세련되게 말을 할까 기대를 했지만 물어보자 네, 제가 전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대요라는 긴 별명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래도 김대요가 더 어울려요 하면서 자기 별명 편하게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성격 나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이다.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김대호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요, 이렇게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호 씨 같은 사람이 오히려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이웃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묶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인물 간의 갈등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글은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X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 단계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제 뚜렷한 갈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구성 단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다음 디귿. 자, 다양한 인물에 관한 서술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네, 요거는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리을. 서술자는 이웃의 삶에 대해 시종일관 냉소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지닌다. 아니죠, 여러분. 이웃의 삶에 대해 따뜻하고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역, 니을, 리을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이미 체크가 되었고요. 미음과 비읍 역시 적절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남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